네, 변함없이 찾아오는 시사 뱃사공 뉴스의 강 속에서 오늘도 어떤 이슈들을 잘 징검다리처럼 건너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국정감사가 어제 예정되어 있었고요. 또 조상준 기조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를 대하는 여야 태도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조 전 실장이 그제인 2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조 실장 사의는 대통령 취임 뒤 지난 6월 기조실장이 임명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네, 검사장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다 이렇게 분류되지 않았었나요? 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부장에 이제 윤 대통령이 발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 실장이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이 임명되면서 윤 대통령이 조 실장을 통해 인사와 조직 등 국정원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당시에 해석됐었습니다. 네. 자, 이게 근데 왜 갑자기 사퇴를 했을까? 뭐 일신상의 이유다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규현 국정원장이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김규현 국정원장도 대통령실로부터 이를 통보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25일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이후 면직 처리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조 전 실장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 민주당 이모경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갖고 조 전 실장 사임을 상기하고 국정원장이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후에 통보를 받았다니 황당하다.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자신의 사의를 대통령에게 표명했다는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방송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관련 의견을 냈죠. 네, 먼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 전 실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한다는 풍문은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 본인도 이제 TV 속보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주니 조 실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갖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데 인사 알력서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자, 2, 3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조실장의 의견과 국정원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손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네, 국정원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사임한 것과 관련해서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종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일신상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후임 기조실장도 곧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후임 기조실장으로는 김남우 전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국감에서도 SI 첩보 피살 공무원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 소식으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계속 소폭으로 변동만 있다 이런 평가죠?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식회사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례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35.6%가 긍정평가를 내렸고 62%가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2주 전에 같은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평가는 1.2%포인트 내린 거고요.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웃돌았네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에서도 긍정평가가 2주 전 대비 7.4%포인트 하락하면서 47.3%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긍정평가는 이제 TK 지역에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경남 순으로 높게 조사가 됐고요. 부정평가는 호남 지역 그리고 경기, 인천 순으로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또 60대 이상이 보수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30%
30%대 초반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네. 50대에서는 28.8%로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고요. 또 해당 연령대에서 이제 부정평가도 모두 60% 중반을 상회했는데 6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49.4%고요. 부정평가는 49.3%로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자, 뭐 반등할 만한 일 결국 경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관련해서는 어떤 인사가 좀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졌나요?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어떤 인사를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이제 차기 당대표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선두에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선택이 됐는데 네. 나경원 전 의원을 선택한 응답층의 95.3%가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평가를 보냈고요. 또 적합도에서 2위에 오른 유승민 전 의원을 선택한 응답층에서는 8.7%만이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본 응답층에서는 63.8%가 긍정평가를 보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거냐의 지지도에 따라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여론조사 개요 알려주시죠. 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에서 25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3.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뭐 계속 입에 오르내린 뉴스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간의 설전 논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당의 사과를 요구했네요. 한동훈 장관이.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한 장관이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냈고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나아가 신빙성이 높다거나 태스크포스를 꾸리자고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한 장관이 말한 건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관련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를 했고요. 반드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강하게 한 장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을 상대로 또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 장관이 자당 대변인이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각인시키는 데 적극 가담한 것이다 비판을 했고요. 네. 진솔한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당 대변인은 김의겸 의원을 지칭한 겁니다. 네, 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어보라. 이게 사실은 과거 이른바 그 뭐 검언 유착 뭐 네. 이런 사건 때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김의겸 의원과의 설전에서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한 부분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경 부대변인은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의 국정 권리이고 선택이다. 무엇을 걸라는 식의 발언은 그동안 한 장관의 답변 태도와 상반된 모습이라 꼬집었는데요. 또 그러면서 2년간 숨겨왔던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장관직을 걸겠다가 아니라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어라 이렇게 지금 맞받아 친 건데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야당 내에서도 지금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나 봐요.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설정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근거 없이 된다는 건 지양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네.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성질하고는 이번 건이 좀 다른 사안이라 조금 실책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고요. 빨리 걷어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당 차원의 수습을 촉구했습니다. 네. 뭐 실체적 진실이 추가로 수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자금 시장이 경색됐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 네. 이 레고랜드 김진태 강원지사의 또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경색되고 있는데 회사채 발행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줄었다고요? 맞습니다. 회사채 시장에 빨간불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금리 계속해서 오른다는 소식 제가 몇 번 네. 전해드렸었는데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8% 지난 8월보다 19.8%나 줄었고요. 일반 회사채 발행이 많이 줄었고 이 가운데서 트리플 A 등급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량물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 공사채도 상황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량공사체에 속하는 한국가스공사 채권 또 인천도시공사 채권이 예상 규모만큼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발행이 취소되기도 했고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2년물, 3년물 투자자 모집에 나섰는데 모두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이 채권 시장 안전펀드 도입, 회사채, 기업 어음 매입 등 50조 원 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네.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러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강원 도발 이슈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말했습니다. 네, 자금 시장은 보통 신뢰 또 심리적인 요소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못 믿겠다. 더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면 시장이 이렇게 자금 시장이 출렁이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많은데 이번에 레고랜드 이 채권 사태까지 지금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번 사태가 불거진 강원도 산하의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는 네. 최근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미 대규모 리조트 동계 스포츠지구를 조성하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고도 분양 실패 등으로 재정에도 부담을 떠안았다고 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강원도가 12월 15일까지 레고랜드 개발 사업 시행사인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보증한 채무 2,050억 원. 사실 이게 논란이 된 건데. 맞습니다. 전액 갚겠다, 상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선제적 조치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지급 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 기업 어음 시장의 불안감이 퍼지면서 자금 경색 우려가 커졌었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가 조금 전 오전에 관련해서 이 이행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전액 상환 결정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항이다.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대처해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예, 금융당국도 지금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등도 보고 있고 앞서 뭐 50조 원 투자라는데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정부가 사는 거기 때문에 50조는 살아 있긴 합니다. 물론 다른 채권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좀 지원을 한다라는 말이죠. 네, 은행권은 채권시장 안전펀드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고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제2의 채권시장 안전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회사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가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자금시장 경색 분위기는 풀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우려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